아빠의 빙구들을 신었습니다. 안은미 에세이. 살아가고 살아내는 깊은 산골살이. 한여름 손님을 맞이해서 한상 차렸다. 밭에 심었던 상추, 고추, 토마토 같은 싱싱한 채소들을 바로 따서 먹으면 다른 반찬이 필요 없다. 어느 날 손님은 녹색 윤기가 도는 피망을 장에 찍어 아그작 씹으며 말했다. 피망이 너무 맛있어요. 그죠? 파프리카처럼 달달하죠? 원래 노랑 파프리카 모종을 사서 심었는데 자라고 보니 피망이네요. 피망인데 쓴맛이 조금도 없고 파프리카처럼 달달하면서 수분을 머금고 있는 아삭함이 좋았다. 사실 노랑 파프리카 모종을 사서 심었는데 자라고 보니 녹색 피망이 나오는 게 아닌가? 피망 모종을 파프리카 모종이라고 판 아저씨에게 구시렁대기는 했지만 맛있는 피망을 여름 내내 열심히 따먹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며칠 손님이 안 계셔서 피망을 안 따고 두었는데 그 사이에 초록색 피망이 노란색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그때 알았다. 노랑 파프리카가 처음부터 노란색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초록색으로 나온다는 사실을. 더 기다렸어야 했는데 초보 농부인 나는 착각하고 말았다. 농작물에 이렇게 무지하다니. 파프리카가 어떻게 자라는지도 모르고 농사를 짓고 있으니 앞으로 갈 길이 멀다. 고추, 로메인, 루꼴라, 당근, 양배추, 옥수수, 가지, 명이나물, 눈개 승마 등 뭐든 잘 모르지만 펼쳐진 밭에 열심히 심어댔다. 거름이든 약이든 뭐 하나 하지 않고 물만 주다 보니 속이 꽉 차야 할 양배추는 속이 뻥 뚫려 두세 잎만 피었다. 옥수수는 한 개에 한 개, 많이 달려야 두 개였지만 하나 달린 옥수수조차 듬성듬성 알이 박혀 있어 쪄먹기 미안할 정도였다. 5, 6월 한창 때 무슨 욕심이었는지 옥수수 모종 1800주를 사왔다. 심을 생각을 하니 엄두를 못 냈다. 우선 장에 나가 모종 심는 기계를 사오고 돌이 많은 밭에 옥수수 모종을 심기 시작했다. 돌을 아무리 골라내도 계속 나오는 돌밭. 남편이 밭에 기계를 넣으면 나는 구멍으로 옥수수 모종을 넣으며 하나, 둘, 하나, 둘 박자를 맞추며 하나씩 심어갔다. 밭에 기계를 넣기만 하면 돌들과 부딪혀 남편은 더욱 힘을 주어 반복적으로 넣어주었다. 1800주의 모종을 다 심기도 전에 결국 기계는 고장이 났고 가까스로 옥수수를 다 심었다. 그리고는 손님이나 지인들에게 기대에 부풀어 호언장담을 했다. 올 여름에는 옥수수 실컷 먹을 수 있어요. 2000개는 나올 거거든요. 그런데 웬걸 옥수수 한 대당 하나의 이삭이 맺히거나 그것마저도 옥수수 알이 여물지 않았다. 키가 작은 건 말할 것도 없고 쭉정이만 가득해 옥수수 알이 거의 없는 건 버려야 했다. 우선 알이 조금이라도 차 있는 건 모두 따왔다. 바닥에 엉덩이 의자를 깔고 앉아 햇볕과 싸우며 옥수수 껍질을 벗기기 시작했다. 개수가 많다 보니 옥수수를 까는 일도 만만치 않았다.
작은 옥수수들을 일일이 까고 버리는 일을 반복하면서 힘이 드는지 내년에는 일만 되니까 너무 많이 심지 말아요. 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불을 지피고 솥에 옥수수를 삶기 시작했다. 생긴 건 그래도 역시 우리 마을 옥수수는 알이 탱글탱글한 게 참 맛있다. 쪄서 손님들과 먹다 보니 손님들이 묻는다. 이 옥수수는 새로운 품종이에요? 찰지면서 생긴 것도 너무 귀여워요. 알이 휑한 부분을 다 잘라내니 옥수수는 정말 작아졌다. 손가락만한 크기의 옥수수가 되어 새로운 품종처럼 재탄생되었다. 3개는 먹어야 하나를 먹은 듯하다. 내년에는 술을 줄이고 거름은 좀 주자. 며 조금 더 커질 옥수수를 상상한다. 얼굴이 까무잡잡해지고 기미와 잡티가 올라와 외모는 농부가 다 된 듯한데 여전히 초보 농부의 자충우돌 삶은 계속된다. 초보 농부로 땀과 노력이 더해질수록 채소나 과일은 귀해져 간다. 어느 것 하나 거저된 것 없다. 날씨를 확인하고 잎을 관찰하며 잔딧물은 없는지 살핀다. 올해는 왜 이렇게 더운지 타들어가는 잎들이 많아 물을 열심히 주었다. 아담한 크기의 오이가 나오기 시작했다. 손님께 오이 하나를 따드리며 가진 생색은 다 낸다. 이게 약 하나 안 치고 키운 거예요. 너무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받는 사람은 고작 오이 1개일지 모른다. 몇 번 깨물어 먹으면 없어지는 별것 아닌 오이. 그렇지만 나에게 오이는 식탁에 올리기까지 노심초사하며 들어간 나의 시간과 에너지, 정성이 가득한 대접이다. 깊은 산골의 삶, 아빠 엄마가 20년을 넘게 오가며 환우들을 섬기고 마을을 가꾸며 살아왔지만 그냥 옆에서 볼 때는 잘 몰랐다. 자연과 함께 살아간 방식들, 농사를 어떻게 지었는지, 손님들과의 삶은 어떠했는지 모두 막연했다. 하지만 사계절을 살아보며 시골 삶에 하나하나 들어와 보니 하늘, 구름, 숲의 나무들, 산나물, 풀잎, 들꽃들의 풍경도 자연의 소리도 친밀해져 간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들리는 새소리, 냇가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들의 소리는 오케스트라가 되어 산골살이에 아름답게 스며든다. 해마다 햇살이 따사로운 봄이 되어 겨우내 볼 수 없던 잎들이 살아나면 아빠는 산으로 발길을 재촉했다. 가시를 두른 두릅나무 끝에서 삐죽 나오는 두릅을 아빠는 두꺼운 장갑을 끼고 땄다. 가끔 가시에 찔리기도 하지만 자연의 향이 가득한 두릅을 식탁에 올릴 때 아빠의 마음을 알게 된다. 나물이든 농작물이든 뭐든 귀한 먹거리를 손님들 상에 내놓을 때는 뿌듯하다. 맛있게 드시는 손님들을 보면 나물들과 밭에 자라고 있는 먹거리들이 사랑스러워진다. 주기적으로 방문하시는 손님들과의 만남은 더욱 반갑다. 방문이 잦아질수록 관계가 깊어지고 일손이 부족한 곳곳에 힘을 보탠다. 방청소, 홀청소, 설거지를 돕는 건 기본이다. 눈을 쓸고 있으면 아이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이거 폭포까지 쓸면 되나? 힘들 텐데 우리가 할게. 70대의 어르신들이 눈을 밀어대고 펴내기 시작한다.
잡초 뽑는 일을 돕겠다며 올 때부터 장화를 챙겨와 허리를 숙여 잡초를 뽑고 옥수수를 까고 있으면 같이 쭈그러 앉아 옥수수를 간다. 식탁에 둘러앉아 고구마 줄기를 다듬고 멸치똥을 빼며 함께 일하는 재미를 준다. 돌아간 손님들에게는 문자가 온다. 환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한 사랑과 대접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창 뒷정리를 하고 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아 있다가도 메시지를 읽으면 마음에 잔잔한 물결이 일어난다. 문득 아빠가 떠올랐다. 지금 이 모습을 보고 계실 아빠를 생각하며 묻는다. 아빠, 저 잘하고 있죠? 마치 아빠가 옆에서 내 목소리를 듣는 듯이 말이다. 플레음으로 한적한 오후의 햇살로 매미소리로 다가오는 아빠의 사랑에 마음을 다잡는다. 손님이 많을 때는 매 끼니를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다 보면 쉴 틈 없이 하루가 지나간다. 먼지와 머리카락이 널브러져 있는 곳곳을 청소하고 수많은 거미와 곤충 사체를 치우다 보면 어느 날 할 일이 산더미여도 문구적대는 나를 보게 된다. 하루하루 물 흐르듯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깊은 산골에 설거지 봉사를 하려고 다 내려놓았나? 돈이라도 벌러 나갈까? 라는 생각이 들 때면 힘이 빠진다. 그럴 때마다 다시 살아내려고 전투적 모드를 취한다. 어떠한 이유로든 안식처에 찾아온 이들이 자연을 누리며 회복하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아름다운 마을에 내가 있음을 다시 떠올린다.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고 사막의 강이 내어지는 기대감으로 마을에 방문한 아픈 이들을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한다. 그렇게 삶을 살아내려 할 때 다시금 행복을 누린다. 아빠가 살아온 날들이 행복했던 것처럼.